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해드렸는 문제집이고요. 이렇게 생긴 문제 안에 완성할 수 있어요. 어땠는지 29일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입니다. 오늘은 국가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국가고시 공부 방법이 어땠는지, 어떤 문제집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국가고시 보기 직전에는 어떻게 개념 정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준비했던 책을 아직 안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었던 책들을 훑어보면서 저의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종강 전과 종강 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종강 전은 아무래도 이제 실습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기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진 못했어요. 이제 막 취뽀를 하고 나서 막학기는 여유롭게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월 되고 이제 개강을 하고 나서 10월 중순이 되니까 갑자기 국가고시 시험 접수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10월 중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국가고시 디데이 100이 되고 주변에서 공부하는 동기들도 생기고 문제집도 시중에 많이 나오고 교수님께서도 국가고시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여쭤보시고 점점 마음의 부담이 커져가더라고요. 그렇게 눈 떠보니까 종강을 했어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하기는 싫고 하다 보니까 점점 계획이 흐지부지 돼서 뭔가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강 전과 후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종강 전에는 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저는 종강 전에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의 개념 정도는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없었던 게 관리랑 지역이랑 법규였거든요. 이거 3개가 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 3개를 단권화 문제집을 풀면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는 하필 또 개정이 됐어요. 중간에 한 번 더. 그래서 개정 후에 나온 문제집을 찾아서 사려고 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정 전에 있는 문제집을 사서 그 개정 후 내용 제가 고쳐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사랑 관리는 원래 있던 문제집이 있어서 그거 풀면서 단권화 풀면서 개념 정리했습니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단권화 문제집 많잖아요. 뭐 퍼시픽이라든지 또 뭐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요. 퍼시픽이라든지 많은데 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단권화로 개념 준비를 하고 나서 정신없이 이제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실습도 다 마치고 나니까 종강을 했어요. 저희 학교는 종강을 한 바로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국시 특강이 있었는데요.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3일 동안 하루에 3과목씩 거의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줌으로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국시 공부를 딱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때부터 한 달 플랜을 세웠었습니다. 마침 12월 21일이 디데이 3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월 21일에 종강 후 첫날에 이제 국시 특강을 듣고 그날부터 5일 완성을 풀기 시작했어요. 5일 완성은 이제 이 문제집이거든요. 5일 동안 끝내는 파이널 모의고사라서 5일 완성이라는 이름이 있는 문제집인데, 안에를 보시면 5회분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5회분의 모의고사를 풀고 이제 진짜 국시처럼 문항수와 과목 배열이 되어 있는 문제집이고, 5일 완성을 많이들 풀길래 저도 5일 완성을 찾고 5일 완성을 가장 첫 번째 푸는 모의고사로 이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12월 21일부터 5일 완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일 완성이 여기 한 번에 끝내는 5일 완성 파이널 모의고사 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말 그대로 5일 안에 완성할 수 있을 줄 알고 계획을 되게 빡빡하게 잡아놨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5일 안에 끝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요거를 한 회분을 풀고 그 다음에 푼 거 채점을 하고 여기 해설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국시랑 똑같은 문항수가 있는 문제집이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풀려고 해도 저는 이 1회 분치를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풀고 기진맥진해 있다가 채점하고 나서 해설까지 보려니까 하루에 최소 7시간 정도는 잡아야 하루에 한 회분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게 살짝 느려서 그런 걸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5일 완성을 5일 이내에 끝내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때 중간중간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이랑 주말은 쉬어가면서 풀었기 때문에 12월 21일에 시작했던 5일 완성은 12월 29일 화요일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12월 21일에 특강이 있었고 12월 22일에 특강이 있었고 12월 23일에 특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국시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하면서 5일 완성을 같이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5일 완성 문제집 구성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국시랑 똑같이 1교시 성인으로 시작하죠. 1교시 성인 이렇게 쓰여있고 이렇게 모의고사 시작되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오답을 할 때 제가 다시 정리해야 할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고 해설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알아야 될 거는 파란색으로 이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했었거든요. 오답 노트에 내가 손으로 적어서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비교해서 정리해두자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래서 5일 완성 공부 방법은 정리를 하자면 7일, 일주일 정도 걸려서 5일 완성을 한 바퀴를 다 돌렸고요. 매일매일 1회치를 풀고 채점을 하고 해설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거를 형광펜과 파란펜으로 정리를 한 뒤에 이 개념은 다시 진짜 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두고 이제 그날 다시 정리해야 될 거를 전 과목치를 모아서 종이로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5일 완성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12월 30이 되었는데요. 이때가 12월 30 수요일날 제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취방에 내려왔어요. 이때 지침이 뭐 코로나 자가격리 전에 시험을 볼 수 없다 또 이런 소문이 있어서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되게 겁을 먹어서 12월 30부터 시험 당일날까지 정말 아무도 안 만나고 3주 동안 자취방에서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혹시라도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취방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푼 문제집은 패스 177입니다. 패스 177은 이렇게 생긴 문제집이고요. 이게 사실 이전에는 새로운 이 이름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름을 바꾸면서 패스 177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고 두께는 얇지만 난이도는 아주 사악한 책입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국시 난이도보다 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될 정도로 이 책이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풀면서 사실 실력도 늘었지만 자신감도 되게 많이 잃었어요. 시험 직전에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한 책인데 이 책은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2원의 2교시니까 아동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해설편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패스 177 같은 경우는 해설이 상당히 상세한 편이긴 한데 이제 개념이 겹치는 문제가 나오면 해설이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해설이 정말 자세해서 이렇게 해설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패스 177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새해가 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제 생각보다 오래 풀게 됐어요. 그래서 1월 1일쯤부터 시작을 해서 1월 9일 토요일에 패스 177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들을 풀면서 패스 177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인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책이 두 번째잖아요. 패스 177이 제가 많이 약한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관리랑 법규가 역시나 너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이제 패스 177을 보면서 과학계 법규를 다시 단권을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거 할 때는 손으로 쓰면서 오답을 했다고 아까 말했는데 패스 177은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손으로 오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177 요거 오답할 때는 제가 굿노트에 플래시 카드라고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오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패스 177의 특징은 문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대간엽스러운 문제들 있죠. 뭐 37세 나아포 씨는
열이 뭐 몇 도로 입원을 하였다,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되게 그냥 개념만 알고서는 풀 수가 없고 진짜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177을 풀 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서 얘를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 권을 다 보긴 했는데, 한 권을 다 보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국시가 어려웠거든요. 원래 자기 국시는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어려웠어요. 진짜 제가 느끼기에 어려웠는데 패스177에서 좀 사례형 문제가 많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많이 접해봤던 게 저는 국시 할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국시 너무 직전에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주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월 10이 되었는데요. 1월 10부터는 제가 7days라는 문제집을 풀었어요. 7days는 이렇게 생긴 문제집이고요. 저의 마지막 문제집이고 세 번째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요거는 5일 완성처럼 뭐 7일 만에 끝내는 모의고사집이다 해서 7days고요. 요게 해설이고 요게 문제예요. 그치만 7days는 보시다시피 뒤에가 새 책이죠? 이게 이유가 있는데 7days를 1월 10 일요일, 1월 11일 월요일, 1월 12일 화요일, D-Day 10이죠. 1월 13일 수요일, D-Day 9까지 해서 총 앞에 4회차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문제를 푸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D-Day 9에 대해서 들더라고요. 1월 13일 수요일에 7days를 풀고 오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틀린 걸 계속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집을 풀어서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과감하게 문제집을 내려놓고 다시 개념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목요일 D-Day 8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새로 풀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오답만 훑어보면서 다시 개념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개념은 뭘로 공부했냐면 얘로 공부했습니다. 청기누설인데요. 1월 14일 목요일 D-Day 8부터 저는 청기누설 안에다 이제 단권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인덱스들이 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거는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붙여놓은 인덱스들이거든요. 다시 봐야 될 게 진짜 많죠. 청기누설은 전 과목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인부터 시작을 해서 법규까지 싹 다 들어있는 그런 요약본이라서 전 여기다 단권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법규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2021년 국가고시 대비잖아요. 근데 법규 개정이 작년 여름인가 돼버리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과 실제 법규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널스비전이란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널스비전 선생님께서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고 이해가 쏙쏙 되게 법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개정된 내용으로. 그래서 저는 1월 16일부터 국시가 코앞이지만 다시 법규 개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박 3일을 법규 공부를 하고 1박 2일을 관리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널스비전에 올라온 선생님의 강의를 그러니까 의료법 앞에가 많이 나오니까 법규 앞에만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봤다가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법규도 싹 다 보고 관리도 있어서 관리까지 싹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규 정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청기누설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이 옆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시험이 근데 이 요약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약본 이외에 있는 내용인데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포스트잇으로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널스비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적어야겠다 싶은 내용들은 이렇게 다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서 붙이면서 2박 3일 동안 정말 청기누설을 아주 저의 새로운 법규책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은 법규를 부시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D-Day 4까지 법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D-Day 3일이 되었는데요. D-Day 3일, D-Day 2일 이 이틀 동안에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만 부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널스비전 선생님의 관리 강의를 들었어요.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관리도 여기 청기누설에 있거든요. 그 널스비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관리해서 몰랐던 내용, 그리고 새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다시 여기다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널스 비전 강의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몇 문제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관리 틀을 잡고 공부를 하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어려워했던 간호수과랑 그 있죠, 행위별 간호수과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강의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이해 안 갔던 부분을 확실히 채우고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D-Day 1이 되었습니다. 국가고시 전날에 뭘 공부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성인호사를 다시 정리를 했어요. 성인부터 법규까지 모든 과목을 다 보려면 정말 하루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D-Day 1에 다 보겠다고 마음먹지 마시고 D-Day 2, D-Day 1, 1박 2일은 잡고 보셔야 여유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목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날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성인부터 법규까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너무 헷갈리는데 머리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떡매에 적어서 붙여놓았어요. 그것만 들고 국시 시험장에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전도 또 마지막 날까지 공부를 했었고 다 정리를 하니까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벌써 해가 져 있었고 그래서 자러 갔습니다. 이렇게 12월 21일부터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저의 한 달 플랜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잘 전달이 될까?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간별로, 날짜별로, 문제집별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의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국시 기출문제집은 안 푸셨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색깔 이름 들어가는 유명한 책 노초판가는 그 책이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제가 학기 중에 한번 보니까 물론 시험장 가서 풀면 쉽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사라질 것 같아서 기출문제집은 그냥 버려두고 저는 국시 난이도보다 살짝 어려울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봉투 모의고사인데요. 봉투 모의고사는 이렇게 실제 국시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모의고사예요. 국시도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교시마다 문제를 받는 형식인데 그것과 동일한 것이 봉투보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설과 함께 OMR 카드도 들어있어요. 저는 교내 모의고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미리 봉투 모의고사를 사두었었는데 교내 모고만으로도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따로 봉투 모의고사를 풀지는 않았어요. 봉투 모의고사의 가장 큰 장점은 OMR 카드가 있어서 진짜 시험처럼 풀어볼 수 있다는 점 같아요. 국시는 문제수가 많아서 OMR 체크에만 시간이 5분 이상 걸렸는데 그런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봉투 모고를 풀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국가고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한 달 계획을 두고 공부를 했지만 한 달도 솔직히 짧게 느껴지긴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본인의 공부 속도랑 스타일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서 국시 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